지난해 원광대학교 원룸 사기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보증금을 떼인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원룸촌을 떠나버렸고 피해 예방책으로 나온 법률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조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원광대학교 앞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 39억 원, 96명의 피해자를 낸 원광대학교 원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도 만으로 1년째인데요. 그간 무엇이 바뀌었고 그대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집주인 형제의 원룸 사기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며 시작된 재판은 넉 달째. 이들은 세입자에게 계약 위험을 알리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낸 뒤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갖다 써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열기구나 그런 거마저도 해외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도 조금 안 좋게 됐어요. 좀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더 늘려가면서 현재 형인 강모 씨만 구속 기소됐고 공범인 동생은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단서가 안 나오니까 수배를 한 거거든요. 피해를 입은 원광대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소화해가며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올라 재판은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재산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은닉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찾는 게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전부 다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원룸 경매도 상당히 진행됐는데 11명이 살다가 떠나간 이 원룸은 최근 건물 감정가의 80%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경매 기실자 이후에 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확률은 없다고. 사기에 연루된 건물 17채 중 대부분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금융권보다 배당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않거나 아예 자포자기하는 형편. 전세가 어쨌든 뜯겼잖아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도 확실치도 않고 해봤자 별 이득 못 볼 것 같다. 그런데 집주인은 애끓는 사정을 모르는지 형량 줄이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 39억 원 중 절반 수준에 불과한 헐값을 형사 합의 액수로 제시한 겁니다. 합의가 받아들여지면 집주인에겐 감형사유가 돼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셈이지만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하는 입장에선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 알아봤을 때는 1,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돈을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해서 빨리 이제. 피해 예방 대책으로 나온 법률안은 아예 진척조차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원룸 사기 방지법.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 등 부동산 계약의 위험성을 가늠할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방에 기대를 모았지만 논의되기는커녕 조만간 폐기될 운명입니다. 대상임의에서 논의가 이제 안 됐죠. 아직 이슈가 됐을 때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폐기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며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